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0일입니다. 한국 정치판이 금투사 정치판, 콜로세움 정치판이 되다가 보니까 이 글을 쓰는 지식인들도 진영 논리에 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영 논리 하면은 그것은 좌파의 본색인데, 그런 좌파와 싸우다가 보니까 이 보수적 지식인들도 진영 논리에 함몰되고 박수부대가 되고 팬클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시절에 썼던 글을 본인들이 읽어본다면 아마도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이 진영 논리라는 게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들입니다. 요사이 조중동의 기사를 읽다가 보면은 그나마 눈에 띄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살아있는 이성을 느끼게 하는 칼럼들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이상은 논설위원이 쓴 칼럼인데 제목은 이재명 독재 닮은 한동훈 칙령. 이재명 독재 닮은 한동훈 칙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연설에서 명시적 공천기준 관련 발언은 딱 한 구절이다.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한 조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적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미 지난해 중반에 선언되었다. 김기현 당시 대표가 추진했다. 111명 의원 중 109명이 동의하고 서약서를 냈다. 나머지 2명이 권은희, 김웅 의원이다. 두 의원은 국회의원 체포 제한은 헌법에 있는 것이고 개별 의원이 포기하고 말고 할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두 의원은 당대표가 제시한 방향을 따르지 않았지만 당이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공천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으므로 권, 김 의원은 소신을 접지 않는 한 4월 10일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다. 한 위원장의 취임 일성이 울려 퍼진 지난달 26일 두 의원은 공천과 신념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 상황을 맞았다. 김웅 의원은 8일 불출마 선언을 했다. 둘 중에서 후자를 택한 것이다. 즉 신념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체포 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 그것은 법률가로서의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작 이재명 대표 잡겠다고 헌법상의 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 불출마 결심이 오로지 이 사안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공천과 재선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일 수 있다. 그는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영입설이 돌던 지난달 중순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하는 한 장관을 올리면 총선에서 이기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일각에서는 김 의원을 해당 분자로 본다. 김 의원의 내심이 무엇이냐를 떠나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는 문제제기는 정당하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입당 서류 제출 4일 뒤에 비대위원장이 됐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천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여당 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몇 사람이 모여 이야기했을 수는 있겠지만 공적 절차에 따른 협의는 없었다. 신임 비대위원장의 깜짝 선언이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6일의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일 때 비로소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라고도 했다.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다양성의 효용을 말했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토론이 없었다. 약속하시는 분만 공천은 박인사령관의 칙령 반포 같은 것이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조항 제44조는 건국 헌법부터 존재했다. 의원 체포 제한은 절대 권력자의 무단 정치를 제어하기 위해 영국에서 고안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회 회기를 늘리는 꼼수를 동원하여 오남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없앨 수 없는 제도다. 방탄용 임시회 개최를 막는 방안 등 정비 대책이 있다. 이미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한 위원장의 뜻을 알 것 같다. 그래도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그가 말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여당이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민주당 1인 체제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은 민주적 정당 운영이다. 오래전에 니체가 싸우다가 상대를 닮는 비극을 경고했었다. 아주 논리정연한 글입니다. 이런 글이 칼럼으로 실리지 않고 중앙일보 사설에 실렸어야 되고 동아일보 사설에 실렸어야 되고 조선일보 사설에 실렸어야 합니다. 한동훈의 이 지침은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어긋났다는 것은 우리 이상은 논설위원이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면책 특권이 아닙니다. 회기, 국회가 열려있는 기간 중에만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때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를 악용을 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어져 온 역사적 뿌리가 있는 지금도 효용성이 있는 이 헌법조항을 무시하고 헌법조항과 반대되는 지침을 내린다고 한다면 과연 자유민주주의자냐, 헌법 수호자냐, 법률가냐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회기 중의 불체포 특권은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 영국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 대장전 이후에 끊임없이 왕과 국회 간의 힘겨루기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회가 민주적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려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가끔 국회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국회 문을 닫아버리고 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국회가 만든 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잡아갈 수 없다 하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항이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를 하면 해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잡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들 잡아가는 수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린 민주주의입니다.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시에 대한 대비로서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국회를 보호한다. 독재자로부터 국회를 보호한다는 아주 전통 있는 이 조항을 이재명
그 일당들이 남용했다 해가지고 이 조항을 무효화시키는, 더구나 집권 여당이 헌법 제44조를 무효화시키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사태를 만약 한국에 와 있는 외신 기자들, 특히 영국 기자나 미국 기자가 서서 영어권에 배포를 한다면은 아마 심각한 비판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중앙일보 이상은 논설위원이 이성적인 글을 썼습니다. 패거리, 팬클럽, 박수부대로 전락하지 않고 이런 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기록이 언젠가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하여 비수와 같은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민주주의, 헌법을 말하기 전에 본인이 민주주의적으로 행동하느냐, 헌법적으로 행동하느냐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지금은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그 행동이나 말이 헌법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헌법 어디에 앞으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은 헌법 제44조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